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과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전 미국에 사는 줄리아나예요. 한국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투리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합니다. 이렇듯 우리 한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인데요. 단순히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옆 나라 일본처럼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고 손편지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두 나라를 방문했던 그녀는 너무나 다른 두 나라의 생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주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우리 회사에 있는 걸 현지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발전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적응하는데 수월했죠. 하지만 이번에 아시아를 다녀오며 가까이 있어도 발달 속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워낙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어서 두 나라 사이에도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깊은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외국인으로서 출장을 다녀오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지만 시스템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글을 읽고 두 나라 중 한 나라로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면 무조건 한국에 가는 게 다방면에 편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물론 일본이 가진 매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단,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말이죠. 이번에 출장은 좀 길었어요. 원래는 한 나라만 다녀오고 다시 미국 본사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대부분은 이미 진행되던 곳들이라 오래 머물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등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회사에서는 더 큰 시장을 원했습니다. 달러 3 그게 바로 아시아였죠. 아시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검토해야 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은 길었어요. 일본에 도착해 보름 정도 시장 조사를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의 시장 조사도 병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떠나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세계 정상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제야 일본 시장을 조사하고 현지화하려는 회사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건 생각보다 일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승객 수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 같았어요. 지연되는 비행기나 추가적인 보안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로 인해 물건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세계 수준의 선진국이면 적어도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과 안내문이 있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항 내 직원들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내판을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영어로 무언가 알려주려 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하는 영어를 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하는 영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죠. 친절하다 또는 불친절하다를 논하기 어려웠어요. 그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거든요. 지하철은 종이 티켓을 이용했어요. 미국 내에도 몇몇 역은 종이 티켓을 이용하는 곳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높은 비율로 신용카드나 지하철 카드를 이용하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종이 티켓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나중엔 역마다 종이 티켓도 달라 몇 번 구매해야 하고 정기권을 이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그래도 편리했던 건 편의점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나 도시락 같은 음식들이 상당히 청결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번거로웠던 건 카드를 내밀면 안 되는 곳들이
종종 있어서 늘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달랐죠. 외국계 기반을 둔 체인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19-11 지갑이 없던 전 항상 작은 가방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했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있었으니까요. 일본에 머물렀던 2주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잘 발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과거의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 말입니다. 둘러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일본이 왜 선진국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보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주일 정도 머물 때 느꼈거든요. 언어의 장벽이 높아서인지 가까이 오지 않고 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유쾌하지 않았고요. W용의 모든룩 그래서 일본에 2주 머물면서 일본 출장 뒤에 한국 출장도 있었는데 말이죠. 일본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가까이 있는 한국까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보나 마나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 과거로 돌아간 듯한 체험을 하기엔 미국에서 너무 편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직장인이 별 수 있나요? 일본 출장을 끝내고 한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디뎠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시스템 자체가 일본 공항에서 내렸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인 시스템은 많은 사람이 오가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공항 같았어요. 일본은 준비한 것에 비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이미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올 걸 미리 대비해 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짧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역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여행하며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문화를 익히기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었어요. 길을 찾기도 쉬웠지만 혹시 내가 가는 길이 틀렸을까봐 공항의 직원에게 물었을 때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낀 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정확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하는 영어 역시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걸 알려줬죠. 한국은 일본보다 재밌겠다는 기대감으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전 왜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지하철을 비롯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스마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지키니 약속 시각에 늦을 걱정 없어요. 그리고 번거롭게 종이 티켓을 매번 끊거나 정기권을 끊어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 중에 교통카드처럼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번거롭게 다시 발권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역이든 카드 한 장이면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로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요. 미국은 면적이 넓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도시에 있는 교통수단을 하나로 묶기엔 각자가 사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 대가 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체는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가까이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 들렀어요. 늦은 시간이라 뭘 사 먹기도 애매하고 숙소에 들어가 샌드위치를 간단히 먹고 내일 일정을 정리할 참이었거든요. 숙소 앞 편의점에 들렀는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매장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들고 직원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네오 삼성페. 그때 한 한국인이 익숙한 듯 물건을 집어들고 셀프 결제를 하고 나갔어요. 전 당혹스러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늦은 시간이 되면 직원은 퇴근하고 100% 20일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일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며 웃음이 났습니다.
일본에서 셀프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잔돈통이 분명 필요할 테니까요. 계산기도 있어야겠죠. 일일이 물건을 계산하고 금액만큼 통에 넣고 거스름돈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일본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죠. 오히려 한국은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사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 있을 때 왜 일본이 세계 정상회담을 같이 하는 선진국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의문은 한국이 왜 그 자리에 없는 걸까 하는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 같았거든요. 일본에서 2주 생활하며 현금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서도 한국의 돈을 미리 환전했어요. 한국 역시 가까운 나라니 현금 사용이 많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디를 가도 현금을 반기는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카드 결제를 넘어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된 곳이 많았죠. 아직 저도 모바일 결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활발하지 않거든요. 카드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언제나 카드를 한두 개는 꼭 가지고 다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현금을 쓰는 일본과 비교한다면 정말 미래에서 온 곳이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한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핸드폰 모바일 결제로 물건도 구매하고 대중교통 같은 비용도 지불할 수 있거든요. 대다수의 상점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했어요.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반기지 않는 곳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 봤답니다. 어디를 가도 가능하니 한 번쯤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PAR 정말 신세계였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번거로운 거 하나 없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했거든요. 한국 출장 중 며칠은 협력업체로 출근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려고 노력했죠. 회사 직원과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직원이 자기가 음료를 산다며 먹고 싶은 음료를 물었어요. 전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밥을 먹고 들어갈 때 회사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좀 전에 주문했던 커피와 다른 동료들의 음료까지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카페에 들어간 지 30초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주문을 해놨던 거예요.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죠. 대체 무슨 마법을 벌인 거냐고 묻는 저에게 한국인 직원은 웃었어요. 한국의 카페나 식당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다면서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저에게 어떤 음료를 먹을 거냐고 말할 때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음료가 다 되었다는 알람을 받고 회사로 들어가며 음료를 찾은 거죠. 그날은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정말 스마트하구나 하고 감탄했으니까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예상하셨듯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직장인들이 회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똑같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이었죠. 음료를 사기 위해 카페에 갔는데 직원이 정신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기다려야 했죠. 직원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음료를 다 준비하고 다시 주문을 받아 적을 때까지요. 그래서 10분 정도 가만히 서 있다가 주문하고 다시 5분을 더 서 있었답니다. BSO 일본에서는 그게 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한국답게 불필요한 상황들을 없애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편리해서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정도였어요. 이건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식당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주문을 각 테이블에서 하고 결제하는 시스템도 보편화된 식당이 많거든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직원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와서 주문받죠. 바쁘면 주문도 못하고 10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도 많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바빠도 스마트한 주문이 가능해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답니다. 한국은 주문받을 시간에 음식 조리하는 사람을 더 뽑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찬사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인정하는 바예요.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온종일 내린 비로 더우면서 습도가 높은 끈적한 날이었어요. 숙소에 들어가면 답답한 공기가 저를 맞이할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걸 떠올렸어요. 회사에서 예약해준 숙소였는데 스마트홈 기기가 설치된 집이라 숙소 안의 가전제품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빠르게 핸드폰을 열어 앱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소의 에어컨을 미리 틀었어요. 숙소에 들어갔을 때 쾌적한 공기로 상쾌함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은 습도가 높은 섬나라로 불쾌지수는 한국에 비해 더 높아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 집에 도착한 후 에어컨을 켜야 하죠. 무엇보다 에어컨을 이용하려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 제대로 켜지도 못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까이 있으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지 알게 되었죠. 타임머신이 실제 있다면 일본은 과거로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반면 한국은 미래를 여행하는 느낌이죠. 세계에서도 사물 인터넷이나 모바일 결제처럼 55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스템이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은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거라 생각해요. 출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한국처럼 모든 게 편리하고 잘 자리 잡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일본이 아날로그를 버리고 한국의 스마트한 일상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도요. 한국과 일본으로 출장을 왔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행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근접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많다는 사실이 이 미국 여성에게는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 IEI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전부터 오랜 시간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정부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전자화시켰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비슷할 것 같지만 이렇듯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